앙증맞은 꽃을 만났습니다. 덩굴을 한번 쭉 잡아보았습니다. 잎은 마주나기가 되어 있어요. 잎이 반질반질해서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매끈매끈해요. 그리고 잎 가장자리도 거치가 없어서 밋밋하게 쭉 뻗어 있습니다. 매끈합니다. 식물에서 풍기는 냄새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개요등, 닭 오줌 냄새가 난다고 해서 개요등이라고 붙였답니다. 지금이 개화 시기입니다. 화관은 긴 종형이고 겉은 백색이고 안쪽은 적색으로 되어 있어요. 미국 미역취입니다. 이곳 창포원에는 미국 미역치가 많이 심겨져 있어요. 북아메리카가 원산지라고 합니다. 관상용으로 많이 심는다고 해요. 국화과로 분류되고요. 잎 모양이 미역처럼 생겼다고 하여서 미역치라고 불린대요. 꽃은 원뿔 모양 꽃차례로 노란 꽃이 피고요. 작은 노란 꽃들이 줄기에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잎 아랫부분은 톱니가 없고요. 윗부분에 잔 톱니가 있어요. 잎은 어긋나기입니다. 후록스입니다. 이름에서 와닿듯이 원산지가 북아메리카인 외국종입니다. 세계적으로 종류가 많고 색상도 여러 가지라고 해요. 요즘엔 정원이나 공원, 화단 등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이랍니다. 잎은 마주나기로 되어 있어요. 꽃을 오래도록 볼 수가 있대요. 피고 지고 서리가 올 때까지 계속 피고 지고 한답니다. 마가목 열매입니다. 5월에 흰 꽃이 많이 모여 피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초록 열매를 잔뜩 매달고 있네요. 이 열매가 가을이 되면 무르익어서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너무 탐스러워서 영상에 길게 담아 보았습니다. 애석하게도 꽃이 지고 난 후의 모습을 영상에 담게 되었습니다. 자엽 안개나무라고 하네요. 스모그 트리래요. 이름을 알고 보니까 꽃이 진 모습이지만 그럴듯해 보여요. 안개 같은 꽃이 구름처럼 피어나는 꽃나무로 정원수로 키우는 나무래요.
추위에 강해서 또 분위기를 살려주어서 정원수로 인기가 좋대요. 햇빛을 강하게 받아야 예쁜 와인잎을 볼 수 있답니다. 무궁화 꽃을 뻥튀기 해놓은 듯한 꽃을 만났습니다. 검색해보니 하와이 무궁화라고 뜨네요. 제3, 제4 자료를 찾아보니 미국 부용이랍니다. 그냥 부용은 중국이 원산지라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무궁화를 대한민국 꽃이라고 말살 정책에 들어갈 때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은 부용꽃을 무궁화꽃으로 대신했다고 해요. 부용과 미국 부용의 큰 차이점은 부용은 목본이고 미국 부용은 초본이래요. 잎모양으로 구분하면 되는데요. 부용은 잎이 5개에서 6갈래로 얕게 갈라지고 미국 부용잎은 갈라지지 않고 끝이 뾰족한 타원형이래요. 이 꽃은 미국 부용이 맞지요? 어머나, 계란 후라이 해놓은 것 같은 개망초 꽃은 지금 들판에 많이 피어 있는데요. 흰자가 없이 노랗게만 피어 있는 금불초를 발견했습니다. 딱 한 그루가 있네요. 꽃을 보면 황금빛이 끓어오르는 것 같다고 해서 금불초라고 이름 지었대요. 여름에 피는 국화라는 뜻으로 하국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옆에 개울물이 조금 흐르는데요. 습한 곳에서 자란다고 하네요. 금불초를 만나보았습니다. 단풍나무과 신나무인데요. 마침 금불초 옆에 작은 신나무가 있어서 가까이에서 영상 담기 좋아서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꽃이 안 피어 있었다면 그냥 지나쳤을 뻔했어요. 토플 꽃을 만났습니다. 한 송이는 이미 졌네요. 주변에 앞만 봐도 이 녀석 이외에는 없어요. 이 녀석은 관상용 서양 톱불이 아닌 그냥 톱불인 것 같습니다. 가세풀이라고도 부른데요. 서양 톱불 잎은 결각이 더 오묘했던 것 같아요. 저로서는 좀 구분하기가 애매하긴 해요. 일단은 톱풀이라고 하겠습니다. 산 검양 온나무예요. 산에서 자라는 검양 온나무라는 뜻이죠. 산 검양 온나무는 암수 딴구루예요. 이 나무는 암구루였나 봐요. 작은 열매들이 포도알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있네요. 꽃이 원추 꽃차례로 5월에 피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무성하게 열매를 달고 있습니다.
미국 산사나무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숲길에서 산사나무를 발견하고 그 산사나무를 영상에 담아서 저희 선생님한테 그 푯말에 써 있는 대로 미국 산사나무를 보았어요 라고 보내드렸는데, 선생님께서 이 영상은 미국 산사나무가 아니고 산사나무입니다. 미국 산사나무는 가시가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산사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궁금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진짜 가시가 어마무시하게 큰 가시를 달고 있네요. 오갈피나무 무더기 사이에 꼽살이 껴서 자란 큰 뱀무가 보여서 한번 영상에 담아 봅니다. 큰 뱀무도 제가 오류를 범한 적이 있는데요. 뱀무라고 이름표가 붙어져 있는 식물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께 뱀무를 보았어요 라고 보내드렸었는데, 선생님께서 큰 뱀무라고 정정해 주신 적이 있어요. 보니까 뱀무하고 큰 뱀무는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본 게 그때 본 그 큰 뱀무입니다. 어때요? 팝콘이 연상되나요? 개오동나무의 마지막 남은 꽃입니다. 중국이 원산지인 개오동나무는 정원수로 주로 심겨진 나무라고 해요. 나무나 식물에 개자가 앞에 쓰이면 시원치 않다는 뜻이라는데요. 언뜻 봐서는 오동나무 같지만 왠지 그 격이 떨어지다 보니 개오동나무라고 명명한 거겠죠. 하지만 개오동나무도 습기에 강한 성질이 있어서 악기나 가구 만드는 데 쓰인답니다. 작고 앙증맞은 꽃도 보이고 제법 큰 열매도 보이고 반질반질 대추나무를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노란 꽃이 보이는데요. 잎이 가늘어서 솔잎을 닮았다고 솔나무이라 지어졌답니다. 꽃향기가 너무 좋아서 양봉에도 도움을 주는 밀월식물이라고 해요. 꽃이 다 지고 있는지라 저는 애석하게도 향기를 못 느꼈어요. 잎이 워낙 가늘어서 보이지도 않네요. 왕원추리입니다. 앞에 친절하게 이름표가 붙어 있어서 그대로 왕원추리라고 기록했습니다. 노랗게 보이네요. 원래 왕원추리는 주황색으로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 일본 삼색 병꽃나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병꽃나무 꽃은 이미 졌지만 꽃 지고 나면 맺히는 열매가 이런 모습이구나 기억하려고 영상에 담았습니다. 낭아초입니다. 낭아초의 낭아라는 말은 이리의 어금니라는 뜻으로 꽃 모양이 이리 이빨과 비슷한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래요. 이름에 초, 낭아초 해서 초자가 붙어 있지만 나무랍니다. 떼죽나무에만 달리는 몽키 바나나 같은 충령을 열매와 함께 영상에 담아봅니다. 떼죽나무에 매달리는 이 바나나 같은 충령은 납작 진딧물 벌레집이에요. 개다리 충령은 통풍을 치료하는 약재로 쓰인다고 하는데요. 떼죽나무 충령은 눈에 엄청 잘 띄는 것을 보니 쓰임새는 없는가 봅니다. 예전에 식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때 등산하면서 신갈나무에 붙은 빨간 충령을 보고 어머 예쁘다 저기 꽃 폈다 했던 기억이 나네요. 떼죽나무 충령도 꽃처럼 보여요. 팽나무가 보입니다. 팽나무는 마을의 당산나무로 존재하는 노거수도 있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도 있어요. 제주시 애월읍엔 900년 넘은 나이의 팽나무가 있다고 해요. 느릅나무과에 속하는 팽나무가 이곳 창포원에도 다수가 심겨져 있어요.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팽나무 잎을 영상에 담았어요. 잎은 어긋나고 달걀 모양 같고요. 잎의 아랫부분에는 밋밋하고 윗부분부터 톱니가 있는데 그게 특징이에요. 우리나라 정자목 중 느티나무 다음으로 많이 심겨져 있는 수종이라고 하니 잘 관찰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너무 탐스러워서 영상에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요즘 화단이나 공원 어느 곳에나 많이 눈에 띄는 꽃이에요. 에케네시아입니다. 호랑나비과에 속하는 꼬리명주나비라는 우리나라 고유종의 나비가 있는데요. 그 나비의 애벌레가 지방울덩굴을 먹고 자란답니다. 그래서 중랑천변에 한 곳에 지방울덩굴을 많이 키우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울덩굴을 촬영해 보았습니다.